안녕하세요. 이 조용한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오래도록 잊지 못할 하루가 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지요. 그날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하루를 보내려 했습니다. 축하도 선물도 다 괜찮다 생각했는데요. 뜻밖에도 며느리가 해준 단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요즘엔 엄마보다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이 제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은 그날의 기억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나누는 마음의 무게, 그리고 사랑의 진짜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그 마음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생일이라는 게 그저 숫자 하나를 더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젊을 적엔 생일이 오면 괜스레 들뜨고 누군가 내 존재를 축하해준다는 게 좋았지요. 그런데 나이 60이 넘고 70 가까이 되니 생일이 꼭 무언가를 잃는 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올해 제 생일도 그랬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괜한 기대도 부담도 없이 그냥 하루처럼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날, 며느리의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히 가슴이 울컥하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시큰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그날의 제 마음을 꺼내어 놓으려 합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데려온다던 날, 하루 종일 집안을 쓸고 닦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나 같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볼까? 우리 집이 작고 낡은 거 혹시 실망하진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첫 만남 며느리는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거리를 좁혀갔지요. 저는 너무 참견하지 않으려 했고 며느리는 제게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썼던 것 같아요. 가끔은 그렇게 서로를 살피느라 마음을 다 열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태어나고 아픈 밤을 같이 지새우고 명절을 함께 보내고 웃고 다투고 화해하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느끼게 되었고 또 며느리 역시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살가운 정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도요, 마음 한켠엔 늘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을 주고 있진 않을까? 며느리는 나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가끔은 그런 생각에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했지요. 나이 들면 웬일인지 마음이 더 여려지고 눈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 생일은 주말이었어요. 그 전주부터 며느리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며 자꾸 물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 늘 하던 말처럼 대답했죠. 사실은요,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었어요. 괜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싫고 축하받고도 눈물 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일 당일 아침 며느리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잡채, 불고기가 들어있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아이 손엔 꽃 한 송이와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맛을 흉내내봤는데 아직 멀었죠?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걸 다 너 혼자 했어? 네. 어머님, 오늘 하루는 좀 편하게 계시라고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보며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예전에는 생일이 되면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엔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깊게 밝히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눈앞에 며느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불안과 거리감?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혹시 그냥 의무로 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그 한마디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요즘엔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요? 살면서 누군가의 생각 속 첫자리에 내가 있다는 말. 그 말은 어떤 선물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지요. 그날 며느리와 손주가 돌아간 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고요하더군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잘 살아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일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 요즘엔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오래도록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정이 있었고 묵묵히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자라난 신뢰와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 위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이 아직 학생이던 시절 생일상 위로 촛불을 켜놓고 웃던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지요. 그 시절엔 생일이면 늘 가족이 모이고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일이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조용히 견뎌내야 하는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고 나 스스로도 그런 날들을 그냥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게 되었지요. 며느리와 함께한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특별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과 아이 손에 들린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해준 그 한마디가 내가 여태껏 꾹꾹 눌러 참아왔던 외로움을 한순간에 건드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정말로 바랐던 건 무엇이었을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것도 소중한 기억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던 건 아닐까. 며느리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이젠 엄마보다 어머님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해준 그 정직한 고백이 제게는 너무도 크고 벅찬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며느리에게 나는 무거운 짐은 아니었을. 사사로운 잔소리나 오지랖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사실 저도 처음엔 며느리가 좀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니 나도 좋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몇 해는 며느리가 뭘 해도 눈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왜 저렇게 음식을 싱겁게 하지? 애 키우는 건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별것 아닌 일에도 속으로 투덜댔고 한마디 툭 내뱉고는 스스로도 찝찝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며느리가 어느새 내 생일날 엄마보다 어머님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할 만큼 나를 가족으로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그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며느리는 엄마를 일찍 여인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몇 번이나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날 꼭 전화 주셨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웃음으로 넘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느 날부턴가 그 빈자리를 내 모습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며느리와 함께 보낸 그날의 생일 이후 나는 자주 그녀를 떠올리게 됩니다. 며느리가 늦게까지 아이 숙제 챙기고 집안일 마무리하고 자신은 뒷전으로 미룬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젊은 어깨가 안쓰럽고도 고맙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도 괜히 미안해서 2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혹시 바쁜데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날이면 오히려 며느리가 더 먼저 어머님, 잘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옵니다. 그날의 한마디는 단지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늙어가며 놓쳐버린 관계의 온도를 다시 되찾게 해준 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쉬이 입에 담을 수 있지만 그 깊이를 느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 거리는 생각보다 좁히기 어렵지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닿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 순간이 제겐 올해 생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정말 많이 위로가 된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 생일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숫자를 더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입장도 그녀의 하루도 헤아릴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위로로 남길 바라면서요. 세월이 지나면 사랑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뜨겁고 분명했지만 나이 들어 주고받는 사랑은 그저 조용하고 느린 파도 같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꼭 피가 이어진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며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닙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요.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피로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나는 종종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지. 가끔만 얼굴 비추고 너무 간섭하지 않으면 그게 예의겠지. 하지만 그건 때로는 나를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결국은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나는 먼저 마음을 열 용기를 잃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와 나는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말투도 감정 표현도 달랐어요. 저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녀는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편입니다. 그 다름이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것이 차이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를 할 때였지요. 나는 정성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엄마, 요즘은 돌상대행도 많고 편하게 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아요라며
전문 업체를 부르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겠다는 걸 왜 저렇게 가볍게 넘기지? 우리 방식이 더 따뜻한데. 하지만 결국은 며느리 말대로 돌잔치는 업체를 통해 진행됐고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 생각했던 방식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 혹시 나의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자 보이더군요.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며느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지 않니? 손주밥은 잘 먹니?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일은 없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뿐인데 며느리는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지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그녀의 삶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표시였지요. 그리고 그런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더군요. 사실 예전엔 며느리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짐이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앞서서 혼자 다 하려 했고, 그러다 허리도 다치고 몸살도 앓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함께 짐을 나누는 거라는 걸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댈 수 있어야 진짜 가족입니다. 며느리도 처음부터 능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지난한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겠지요. 사랑은 늘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용기이고 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나는 며느리를 통해 그걸 배웠습니다. 내가 내어준 작은 마음 하나가 언젠가는 돌고 돌아 나에게 위로로, 말로, 손길로 돌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그녀의 그날 생일의 한마디였던 겁니다. 요즘엔 엄마보다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은 단지 감동적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다투고 화해하고 오해하고 이해했던 그 모든 시간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녀도 아마 말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드려도 될까? 혹시 오해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해줬기에 나도 그 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생일이라는 날을 단순한 나를 위한 날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날은 내가 나눠준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날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날입니다. 그건 참 고맙고도 경건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며느리와의 시간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꼭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기다림 하나, 그런 작고 조용한 것들이 결국 마음을 잇는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결국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삶을 함께하며 사랑은 잘하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제게 준 감동은 단순히 마음을 적시는 따뜻함을 넘어서 내가 살아온 시간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어느새 손주와의 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손주는 이제 6살입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땐 작고 여린 숨결만으로도 제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내가 얼마나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며느리는 자주 말하곤 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안심돼요. 아이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어디 그리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손주 데리고 놀아주고 간식 챙겨주고 가끔 아이가 아플 때 같이 밤을 새워준 것뿐인데 며느리는 그걸 그렇게도 고마워합니다. 사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욱신거리고 한참 뛰어다니는 아이를 따라다니다 보면 숨이 찰 때도 많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피곤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약보다 빠르게 제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을 때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는 늘 바쁩니다.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며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느낍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언이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걸요. 말로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님 얘기를 해요. 오늘은 할머니 집 가는 날이야?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쩐지 따뜻해지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제 이름. 그게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모릅니다. 살아가며 내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욕이 되든 칭찬이 되든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이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며느리와 손주의 인생에 하나의 기둥처럼 자리하고 있구나. 한때는 저도 며느리에게 그저 조심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의무감으로 챙겨야 하는 어른,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맞춰야 하는 그런 존재.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내게 기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녀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어른,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는 가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이 나이에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을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는 법이지요. 며느리와 손주를 통해 저는 그런 평안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단지 음식이나 손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생일이면 남편이 사온 꽃 한 송이에 마음이 들떡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흔들리고 손주의 손길 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해진 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고 어떤 날은 조용히 바라봐주는 눈빛이 되기도 하지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그랬습니다. 내 생일날 요즘엔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건 단지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리가 그녀의 삶 속에 있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나는 인생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당신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 좀 기대도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작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어느 나이에 이르면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젊을 땐 그저 앞으로만 달려가느라 바빴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고
시간은 나도 모르게 훌쩍 흘러있더군요. 이제야 좀 숨을 고르며 돌아보니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온 삶 속에 진짜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그 말, 요즘엔 엄마보다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은 마치 내 인생에 모든 시간의 의미를 붙여준 것 같았습니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 마음 하나로 이 나이에도 새로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삶이란 참 조용하게 변해가는 것이더군요. 큰 사건보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결을 바꾸기도 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다가섰,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웃으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없었다면 그 한마디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내게 기대듯 나도 그녀에게 마음을 내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두 가지를 잃는다고 하지요. 하나는 몸의 기운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며느리와 손주를 통해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되찾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존재라는 것.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내 생일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는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엔 수많은 시간과 감정이 녹아 있었고 그걸 들은 나는 그 순간 그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 혼자인 느낌을 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 묵은 외로움을 비워냈고 나도 그녀의 삶 안에서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줬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어떤 날인가요? 그저 숫자 하나를 더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이 내게 닿는 날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 있으신가요? 삶이란 결국 서로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어주는 것 아닐까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날 만큼 그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존재.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외로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생일이 오면 기대하지 않았던 날에도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내 읽으며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드 속엔 꽃을 그린 손주의 그림과 며느리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어머님, 늘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엄마처럼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카드 위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건 이런 말 한 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수많은 음식보다 비싼 선물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의무가 아니라 의미가 되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내 남은 날들이 더 따뜻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심스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는 누구인가요?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에도 언젠가 그런 한마디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젠 당신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사랑과 삶의 깊이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가끔은 말 한마디가 오랜 거리감을 녹이고
또 어떤 상처는 아주 조용한 진심 하나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 요즘엔 어머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은 저에게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한마디가 있었는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용기 내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생일, 아니면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하루에라도 조용히 마음을 건네보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 말 한 줄이 그 사람의 오늘을 살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모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히 계세요.